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빨리 시간만 가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건 착각이라는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일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의 지금 갤럽 지지율이 37%가 나왔는데요. 높은 거 아니냐? 물론 지금 한동훈은 5%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거보다는 높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1대1이에요. 결국은 1대1입니다. 그럼 1대1 되면 51대 49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저번에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결국은. 자, 그렇게 1대1이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51%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재명은 이번 갤럽 지지율에서 37%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은 4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11%가 낮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확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설사 윤석열이 싫은 사람도 이재명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정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이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갈 수도 없겠지만 이재명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쪽에서 정비해가지고서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섰을 때 이재명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이쪽에서는 이재명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가면 100% 이긴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뭐 헛물 키우는 것이 소용이 없겠지만 가사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에서 난 이화영 판결은 이재명에게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왜 그러냐? 이화영 재판이 지금 수원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과 똑같아요. 사실이 확정됐어요. 근데 그 사실이 확정이 뭐냐면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야. 무슨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쌍방울이 북한에 돈 주는 거 이거 다 보고해서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모나 지시를 한 거죠. 쌍방울이 왜 돈 줬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줬죠. 이재명이 북한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대북 방북비라고 하는 거죠. 비용 줘야 김정은이 만나주거든요. 김정은은 그냥 아무한테나 만나주지 않아요. 돈 갖고 와야 만나주는 거예요. 옛날에 뭐 김대중이라든지 문재인 전부 다 결국 돈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도 북한을 가고 싶어요. 왜 그때 가고 싶었죠? 문재인이 말이죠. 이재명을 팽시켰어요. 문재인이 아주 대대적으로 김정은 만나러 가면서 박원순은 데려갔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지사인 최문수도 데려가는데 그 중요한 경기도지사를 빼놔버린 거예요. 아웃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독단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바로 그 대북 방북을 추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북만 하지 말고 북한과 뭔가 경제 교류 협력을 해야만 이재명은 행정의 달인이다. 이재명은 뭔가 아주 그 정치를 그리고 도지사를 잘한다. 이러려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경제 교류 협력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800만 달러를 보낸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이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말은 이제 남은 건 법리밖에 없다는 건데 이화영은 대법원에 가봤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가 이재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공범이니까. 제3자 뇌물죄의 공범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신주인호 부장판사에 가 있는 이 재판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겁나가지고 이재명이 여기다가 물론 지금 신주인호 부장판사한테 기피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끌고 있지만 이 기피 신청도 바로 그냥 기각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주인호 부장판사가 바로 여기서 그냥 재판 땅땅 때리면은 이거 뭐 몇 개월이면 끝나죠. 빨리 하면 1개월도 끝날 수 있어요. 시작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재명은 말이죠. 이제 물론 그것이 1심이니까 뭐 2심, 3심 다툰다 하겠지만 이것이 확인이 되면 확정이 되면 1심에서 말이라도 그러면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긴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2심 갈 것도 없이 1심에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징역 10년 받은 사람이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그럼 대통령에 나온다면 뽑아주겠습니까? 지금도 37%밖에 안 되는데 나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도 안 돼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자, 1심이 나오면 여기서 징역 10년 무기징역 나오면 2심, 3심 확정 안 돼도 여기서 10년 나오면 그 사람을 뽑아주겠냐고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하고 의진교사 이것도 지금 진행이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안 받으니까 말이죠. 인편으로 그냥 그래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달부터 바로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늦춰가지고서 재판을 늦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 나가고 싶지만 대통령 나가는 것도 어렵고 나간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두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뭐 대통령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마치 이재명이 될 것처럼 거기에 줄 서고 말이죠. 지금 민주당 그것들이 지금 부역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판이 뒤집히면 말이죠. 저 민주당 애들도 속으로는 굉장히 떨릴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가 다 이긴 줄 알고 지금 윤석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판을 짜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네. 지금 윤석열 만만치 않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네. 법대로 싸운다면 어떡할 거야? 뭐 지금 계엄했다고 난리인데 그럼 법대로 싸우겠다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막을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말이죠. 완전히 무슨 뭐 물리력을 사용한다? 이거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데 사법부가 이런 때는 중심을 잡는단 말이죠. 사법부가 이런 때는 중심을 잡아줘요. 원래가 그 삼권 분립이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입법부라든지 행정부라든가 지금 완전히 막 동적이고 막 어지럽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때 사법부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원고등법원의 문주영 판사 딱 그냥 예정대로 딱 판결해버리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대로 중심을 잡아주게 되면은 내란 같은 것도 그래요. 이걸 내란이라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 법원에 가지고 내란죄 될 가능성 많지 않아요. 그대로 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법에 따라서 계엄이 어쨌든 선포됐고 법에 따라서 해제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뭐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바로 내란이라고 의율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유보적이에요. 그렇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거 재판하다가 확정되는 3년인가 걸렸어요. 그러면 내란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확정되려면 1심, 2심, 3심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또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싸우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국민이 놀라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것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집이 되면 자유우파에 지금 또 국민들의 어떤 성원과 응원이 결집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다시 시너지를 얻고 말이죠. 이 시너지가 다시 국민들을 갖다 결집시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핀치에 몰린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한때는 좀 들떴겠죠. 하지만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가 자기 스스로도 말이죠. 이거 아직 마음 놓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음 놓을 수 없으니까 자꾸 한덕수를 갖다가 협박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헌재를 갖다 협박하려고 그러는데 협박하면 할수록 그거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협박해가지고서 만약에 헌재가 협박을 당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재 소장이 만약에 그걸 갖다 폭로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 협박이 들어왔어. 전화가 왔어. 내지는 뭐가 왔어. 그래서 그걸 기자회견을 해서 협박을 폭로해버렸어. 이거 난리 나는 거죠. 뭐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서영교가 말이죠. 지금 뭐 헌법재판관 또 하나 만났다고 그것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자, 이재명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요. 그럼 시간을 빨리빨리 자기 재판을 늦추고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재판 끝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 없어요. 저 이재명은 사면 초과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다시 대반격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재명 잠 안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